자, 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그냥 네이버 메인 화면으로 제가 들어간 건데, 이렇게 지금 네이버 페이지 탁 들어가니까 이렇게 보여져 있잖아요. 요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짜고, 그 다음에 모양을 잡고 하는 요런 작업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요 영역. 요걸 프론트엔드. 그 다음에 얘가 돌아가려고 하면 뒤쪽에서 뭔가 코딩이나 프로그램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백엔드. 우리가 하는 작업은 여기 보이는 부분. 보이는 부분에 가는 걸 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서 키보드에 있는 F12번 단축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런 게 보이시죠? F12번 누르니까 이게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잠깐만. 여러분 비콘 다 확인하셨죠? 이거 비콘 확인한다니까 또 깜빡. 냉방이 켜져 있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삼각형 부분이 있죠. 이런 거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면 안에 있는 게 열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열리게 되거든요. 이런 거. 여기 보이는 요게 HTML이라고 보시면 돼요. HTML. HTML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쪽에 보시면 스타일이라고 눌러보세요. 스타일.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CSS.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표현은 안 되고 있지만, 얘네들이 이제 뒤에서 구동되는 것을 표현해주는 자바스크립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한 뭐 jQuery 같은 이런 친구들로 거의 많이 구현이 되고 있어요. 구현이 되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뭐 HTML과 CSS와 자바스크립트를 굳이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집을 이렇게 만약에 인테리어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할 때 집안에 이렇게 꾸미고 있는 구성 요소들 있죠. 예를 들면 책상이면 책상, 그 다음에 모니터면 모니터, 컴퓨터면 컴퓨터, 에어컨, 뭐 냉장고 이런 거 하나를 HTM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HTML을 예를 들면 책상은 책상 자리, 컴퓨터는 컴퓨터 자리, 에어컨은 에어컨 자리, 벽은 무슨 색깔로 하고 천장은 무슨 색깔로 하고 이렇게 스타일을 잡아주는 게 CS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SS가 Cascading Style Sheet를 줄여서 CSS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전체적인 스타일을 꾸며주는 게 CSS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이제 구성 요소들 중에서 간혹 예를 들면 자동문, 뭐 자동 냉장고, 움직임이 있는 친구들이 있죠. 움직임이 있는 친구들을 제어해주는 게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jQuery라는 프로그램이고, 우리는 수업 시간에 자바스크립트를 응용한 jQuery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나중에 뒤쪽에 가면 그렇게 될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멀티미디어 컨텐츠 자격증 시험에서도 jQuery로 뭔가를 꾸며내면 돼요. 이해하셨죠?
잘 이해 잘 안 돼도 돼요. 대충만 알아들으셔도 돼요. 아, 쌤이 그러는데 일단 웹페이지라는 것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다시 프린트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HTML과 CSS의 기본 개념을 정리를 해보면, 먼저 제가 여기 드린 프린트물에는 요 글자는 빠져 있을 거예요. 일단 HTML이랑 CSS랑 자바스크립트 JS라고 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은 뭐냐 하면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문서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프리미어 프로의 그 파일 형식은 뭐예요? 뒤에 PR 프로젝트 파일이죠. 프로젝트 파일. 그 다음에 포토샵 같은 경우는 뒤에 확장자가 PSD, 확장자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AI, 한글은 뭐예요? HWP, 엑셀은 엑셀 확장자가 있죠. 그런 것처럼 웹상에서 사용하는 문서의 확장자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웹페이지를 이루고 있는 웹문서, 그 웹문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웹편집기. 그러니까 우리 PSD 파일, 포토샵 파일을 움직이려고 하면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웹편집기라고 그러고, 만들어진 웹사이트 문서를 보는 거, 네이버, 구글,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브라우저라고 그래요. 웹브라우저. 이해하셨나요? 설명이 조금 부족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터넷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인터넷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웹브라우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웹브라우저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구글 크롬, 그죠? 그럼 요즘에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네이버에서 나온 웨일이 그렇게 좋대요, 편하고. 근데 구글 크롬이 편한 사람은 되게 또 편하다고 해요. 웨일을 안 쓰는데 근데 웨일이 되게 편해요. 한국인 친화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해보면 여러 가지 어떤 사용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편하게 되어 있어요. 인터페이스 자체가 저는 되게 편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장을 해석할 일이 있다. 크롬을 쓰고 있으면 그걸 해석하려고 하면, 변형기를 열어야 된다든지. 근데 그거는 사이드바가 웨일에 보면 있어요. 이거 제가 쓰고 있는 그 브라우저라는 게 별게 아니고, 이거. 요거 있죠, 요거. 아마 여러분한테 제가 깔아놨을걸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 사이드바 있죠, 사이드바. 사이드바가 있어, 한글 문서를 번역을 하고 싶다. 그러면, 팝하고. 네. 그 다음에 여기 인스타, 유튜브, 바로바로 가기 있어요. 바로 가기가 이렇게 옆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개를 이렇게 구글 크롬이랑 병행해 쓰긴 하거든요. 병행해 쓰긴 하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익스플로러 사실 요즘에는 거의 안 써요. 익스플로러가 왜 제가 안 쓰는가 하면, 익스플로러 여러분 써서, 그러니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게 익스플로러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건데, 이게 왜 제가 안 쓰느냐 하면, 집에서는 이걸 쓸 때도 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학원에서는 이걸 로그인 해놓고 나면 로그아웃이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했는데도 이게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 체제 있죠? 윈도우 체제가 자체가 이 익스플로러랑 연동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져가 있어요. 잘못하면 로그인 정보가 그대로 계속 막 다른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열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막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깥에 쓰는 익스플로러를 안 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익스플로러 될 수 있으면 안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쓸 때는 웨일이나 개인 보안에 관한 부분인데 웨일이나 크롬 쓰는 걸 권장. 일단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자체를 우리가 브라우저라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HTML은 그럼 HTML이 도대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웹문서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HTML이란 말 자체가 약자예요, 약자. 약자고, 이게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 그래서 하이퍼 텍스트는 뭐냐 하면,
일단 이게 이제 인터넷의 가장 큰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뭐냐면 인터넷이 왜 존재를 하게 됐냐면 인터넷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딱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인터넷이 없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반면 옛날에 우리 책을 하나 내가 필요한 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책을 보기 위해서 그것까지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직접 움직여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생기면서 뭐예요? 그게 인터넷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내가 거기까지 직접 몸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든지 다 연결해서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인터넷의 가장 큰 핵심 기능이거든요. 웹상에서 링크를 클릭해 다른 문서나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가진 기능을 가진 문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하이퍼텍스트의 의미예요. 그 다음에 마크가 뭐예요? 표시한다는 의미잖아요. 마크업. 그래서 태그라는 걸 이용해서 문서의 어느 부분이 제목이고 본문이고 사진이고 링크인지를 표시하는 것.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쭉 써놓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디로 넘어가게 하는 거.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는 사진,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슨 문서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 그리고 그 표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다른 사이트나 다른 문서로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런 구성 요소들. 그걸 HTML이라고 그러고, 그 HTML을 표시할 때, 우리가 아까 마크 한다고 했죠, 마크. 그 마크가 바로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에 보세요. 태그. 웹 문서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 모든 태그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잠깐만.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F12번 다시 한번 눌러보실게요. 자, 요 자체가 HTML이라고 했죠. HTML이라고 그랬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이거 꺽쇠라고 그러죠, 꺽쇠. 꺽쇠. 이 꺽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요 꺽쇠에 있는 거, 여기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그는 꺽쇠를 가지고 이루어져 있다. 근데 전체 문장을 쭉 보면 지금 이렇게 해서 그러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뭐가 이렇게 쭉쭉쭉쭉 닫고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그는 여는 꺽쇠와 닫는 꺽쇠 두 개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는 태그가 있으면 닫는 태그가 있고 이렇게.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간혹 닫는 태그가 없고 여는 태그만 있는 친구가 있어요. 준하씨 웹디자인 수업을 예전에 조금 해봤었죠?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HTML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 해봤었죠?
그러면 HTML에서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기본적으로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간혹 보면 닫는 태그가 없고 여는 태그만 있는 친구 있죠. 자, 내가 할게요. 그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일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태그들은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둘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는 그 태그와 태그 사이에 뭔가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그런데 닫는 태그가 없고 여는 태그로만 이루어져 있는 친구는 그 태그, 여는 태그 안에, 요 끝세와 끝세 사이 안에 요 태그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뭔가 정보만 알려주고 끝나는 건 거의 다 대부분 여는 태그만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들은 그 안에 또 다른 어떤 정보, 태그가 될 수 있고 뭔가 이미지가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경우는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되어있어요. 자, 그리고 이 말도 잘 모르셔도 돼요, 일단은. 그냥 대충, 하는 느낌 정도만, 쌤이 그때 그러는데, 여는 태그, 닫는 태그, 뭐,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친구는 뭐, 여는 태그만 있고, 어떤 친구는 한 쌍으로 이루어져, 그런 게 있다 카드를 하는 정도만. 왜? 해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보면, 웹 문서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했고, 모든 태그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말도 나중에 제가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릴게요. 자, 끝세와 끝세로 시작해서 마친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끝세와 끝세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자, 기본적으로 여는 태그, 그 다음에 닫는 태그로 이루어져 있는데, 닫는 태그에는 보시면 앞에 이렇게 슬래시 있죠, 슬래시. 슬래시가 이렇게 들어서 있어요. 자, 하지만 간혹 닫는 태그가 없는 여는 태그만 있는 태그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보통 싱글 태그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HTML의 구조라고 하는 친구를 살펴보면 일단은 여기 보시면 모든 HTML 태그는 맨 위에 보시면 선언문이라는 개념이 선언문.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여기 보시면 문서의 유형을 지정하는 선언문.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HTML 문서가 HTML5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럼 HTML5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면 우리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게 버전이죠, 버전. CC 2023, 2024, 2025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HTML5부터는 웹표준, 웹접근성이라는 것을 기반을 해요. 자, 웹표준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브라우저가 뭐라고 했어요? 웹 문서를 열어서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크롬, 그 다음에 또 네이버 웨일,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뭐 사파리, 뭐 하여튼 억수로 종류가 몇 개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페이지가 있는데 예전에 HTML5 이전에는 뭐냐 하면 하나의 사이트를,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내가 뭔가 디자인을 해놓으면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열었을 때 내가 원하는 디자인이 아니고 엉뚱한 모양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모였죠. 야, 네이버 일로 와봐. 그 다음에 야, 구글 니도 일로 와봐. 여러 모여가지고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의 디자인이 모두한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웹표준.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만들지 않고 기본을 세팅을 해놓고 그걸 열어보면 모든 브라우저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디테일의 차이는 약간 있긴 있어요. 있는데 비슷하게 나와요. 자, 그리고 웹 접근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어떤 의도나 의미는 뭐냐 하면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가 불편함 없이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도가 있는데 그 밑바닥에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만들어 놓어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화면 낭독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웹페이지를 설명하여요, 이렇게. 우리 왜 청각장애인을 위한
뭐 해설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디테일한 거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HTML5부터는 웹 표준, 웹 접근성까지 고려해서 디자인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웹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선언문이라고 하는 친구로 시작을 하고, 자, 그 다음에 HTML 여는 태그, 그 다음에 HTML 닫는 태그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뭐냐면,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여기에 선언문이에요, 선언문. 그 다음에 그 안에 보시면 HTML 있죠. 요거 뒤에 있는 속성은 빼고요. 그 다음 맨 밑에 보시면 HTML 닫는 거 있죠.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요까지가 HTML 태그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로 이루어진 친구는 그 안에 어떤 뭔가 다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여기 보시면 열고 닫고 안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웹 디자인은 박스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을 권장해요. 박스. 제일 큰 박스 안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또 다른 작은 박스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 구조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제일 바깥에 있는 큰 박스, 그 큰 박스가 HTML 열고 닫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물건을 하나 사죠. 물건을. 준하 씨, 뭐 갖고 싶은 뭐 장난감이나 IT 기기 뭐 하나 있을까? 아무거나 이야기해봐봐. 괜찮아. 내가 직접 사줄 건 아니니까. 좋다 그러면 최신형 휴대폰이라고 해볼게. 최신형 스마트폰. 그럼 우리가 최신형 스마트폰을 딱 사죠. 그럼 제일 바깥에 뭐가 있어요? 포장 박스가 있죠. 그게 HTML. 열고 닫고. 그러면 그걸 안에 탁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설명서랑 제품이 들어있겠죠. 그 설명서 같은 개념이 이 HTML 태그 안에 들어가면 있는 헤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헤더. 그 다음에 제품이죠, 제품. 그거를 body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HTML이라는 태그 안에, 그 안에는 크게 다시 두 개로 나누어지거든요. 헤드랑 body. 그런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헤더 영역 안에는 뭐냐 하면 body 영역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있는 거. 굳이 아까 설명하면 사용 설명서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body 영역 안에 있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웹페이지에서 눈으로 보는 요소들.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건으로 만질 수 있는 바로 제품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가 제일 큰 박스, HTML이라는 박스를 딱 열면 그 안에는 다시 두 개의 박스가 있는데 설명서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헤더 박스, 또 제품이 들어있는 건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는 바디 박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헤더, 바디. 그리고 그 헤더 영역을 다시 열면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기본 설정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디 영역에 넣으면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설정 값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일단 큰 구조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모장 하나 열어주세요. 메모장. 메모장을 하나 여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메일 보내놓은 거 있거든요. 메일, 그거 다운받아서 압축을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 보냈다고? 네, 메일. 잠깐만. 알았는데.
아니, 안 보냈어, 안 보냈어. 내가 보내려고 압축만 해놓고 안 보냈어요. 잠깐만,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나를 비유하시네. 아, 제가 보내려고 압축만 시켜놓고 안 보냈네요. 잠깐만. 있다. 내가 깜짝 놀랐다. 여러분, 방금 제가 메일 보냈거든요. 다운받아서 압축 한번 풀어보세요. 다운받아서 압축 푸시면 이런 친구가 하나 나올 거예요. 01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자, 그리고 안에 열어보시면 basic.html이라고 하는 친구 있죠? basic.html. 네. 그 친구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열어보세요. 이 HTML 파일을 열 X.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 구글 크롬을 선택하셔도 되고, 네이버 웨이를 선택하셔도 되고, 편하신 거 선택하시면 돼요. 네. 저도 그러면 네이버 웨이로 할게요. 자, 요거를 저하고 이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서 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되겠죠? 자, 메모장 여셨죠? 열고 나면 일단 이 친구를 먼저 저장을 해 볼게요. 파일 누르셔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신 다음에 어디로 저장하시는가 하면 여러분들 방금 다운받아서 압축 푼 폴더 있죠? 그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런 다음에 파일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오늘 날짜 25년 03월 05일 다시 01 하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html이라고 넣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드는 확장자는 아까 제가 HTML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꼭 확장자를 HTML이라고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파일 형식, 이거는 뭐 딱히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인코딩이라고 있죠, 인코딩. 인코딩 방식이 있는데, 이 인코딩 방식은 일단 UTF-8번으로 주세요. 여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UTF-8번.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메모장 파일명이 오늘 날짜 .html 이렇게 되어 있죠. 웹페이지는 무조건 HTML로 저장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웹페이지를 이루는 구성요소 제일 첫 번째가 아까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웹페이지를 이루는 제일 첫 번째는 문서의 유형을 지정하는 선언문. 선언문이죠. 자, 그래서 꺽쇠. 조금 확대할게요. 제가 여러분 보기 쉽도록. 자, 그리고 이제 뭐라고 넣어줄 거냐 하면 꺽쇠하고 괄호 안으로 들어오세요. 괄호 안으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느낌표. 그리고 독타입 띄우고 HTML 이렇게. 자, 그리고 HTML하고 CSS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HTML과 CSS는 대소문자 구분이 없어요. 원칙적으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소문자를 섞어 써도 된다. 대문자, 소문자를 막 섞어서 써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하는 jQuery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대소문자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HTML이나 CS 같은 경우는 대소문자 구분이 없기 때문에 막 섞어 써도 돼요. 되면 돼. 그런데 소문자를 쓰는 것을 권장해요.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이 없이 막 써도 이상은 없는데 소문자를 쓰는 것을 권장하는 편이에요. 자, 권장한다는 말은 강제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그렇게 해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웹디자인 작업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소문자로 대부분 다 써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금 입력한 요 문장이 뭐냐 하면 웹브라우저야. 지금부터 내가 만든 웹페이지는 HTML5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페이지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제가 그랬죠. 요즘에 만드는 페이지들은 기본적으로 HTML5를 기반으로 해야 웹표준, 웹접근성을 충분히 웹브라우저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 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러분 조금만 더 들여다볼게요. 궁극적으로 왜 꼭 이렇게 지켜줄까요? 왜 이렇게 지켜주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알고리즘하고 영향이 있어요. 알고리즘. 자, 이 알고리즘은 뭐예요? 여러분이 만든 사이트, 페이지 이런 것들을 그 웹브라우저가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페이지 하나하나를 사람이 일일이 검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 대신에 누가 해요? AI들이나 이런 인공지능이나 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내 페이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페이지를.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만든 페이지를 그냥 나 혼자만 볼 거면 아무 때나 해도 상관없어요. 맞잖아요. 굳이 웹브라우저 형식을 안 갖춰도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든 웹페이지는 궁극적으로는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내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내가 만든 페이지를 노출을 시킬 건데, 그때 웹브라우저가 내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누군가가 무언가를 검색했을 때 내 페이지를 약간 위쪽으로 상위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알고리즘, 유튜브 알고리즘, 다 그런 것도 이런 개념이에요. 결국은 이 웹표준, 웹 접근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이유가 내 페이지를 브라우저가 잘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군가가 검색을 했을 때 내 페이지를 잘 노출시켜줄 수 있도록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웹페이지를 만들 때 메뉴에다가 선언문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웹브라우저가 이 페이지는 HTML5를 기반으로 하는 거구나. 그래서 혹시 비슷한 조건이라고 하면 HTML4나 하위에 만들어진 버전들보다 상위에 있는 이 친구를 먼저 노출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기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페이지들은 무조건 HTML5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HTML에서는 무조건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될 문장이 doctype 선언문. 저는 형식상 doctype 선언문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브라우저한테 야 브라우저야 이제 지금부터 내가 만드는 페이지는 HTML5를 기반으로 한디 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TML 페이지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HTML이야 라고 브라우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HTML 태그가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줄바꿈 하시고 그 다음에 꺽쇠. 자, 근데 요거 요렇게 쓰셔도 돼요. 지금 저는 보시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꺽쇠 만들고 그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이렇게 넣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꺽쇠 열고 그리고 꺽쇠 닫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권장드리는 방법은 꺽쇠 열고 닫고 먼저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넣으라고 하는 편이에요. 왜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그렇죠.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그냥 쭉 써나가다가 보면 닫는 태그 빼먹고 쓰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꺽쇠 하나, 그 다음에 이 태그 철자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전체 구조가 깨져요. 그런데 이게 몇 개 안 될 때는 금방 눈에 탁 들어오죠. 그럼 여러분 아까 웹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알겠죠. 이게 뭐 엄청 많아요. 그러면 잘 못 찾아요. 예전에 진짜 그런 경우 진짜 많았어요. 새가 빠지기 작업을 했는데 구조가 깨지는 거야.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찾아도 못 찾아. 그런 거 진짜 많아. 그런데 그 다음날 뜨고 와서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혹시나 싶어서 탁 열었는데 그게 보여. 나중에 지금 제가 했던 말 있죠. 여러분 나중에 만들다 보면 그런 경우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 여러분 보고 알아 내가 뭐라 했어요. 이 HTML 태그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 이야기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열고 닫고 안으로 들어가서 태그명. 자, 그 다음에 여는 태그가 있었으니까 닫는 태그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꺽쇠 그리고 닫는 태그는 슬래시가 들어간다고 했죠. 이렇게 그리고 HTML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웹 디자인 작업을 하면 웹 브라우저는 우리가 지금 이 태그 이렇게 넣는 거 있죠. 요거를 한 줄로 쫙 써도 다 알아봐요. 한 줄로 입력을 해도. 그런데 한 줄로 입력하면 실제로 작업하는 작업자들은 디자인은 협업이 많다고 했죠. 특히 웹 디자인 같은 경우는 협업이 진짜 많아요. 혼자 사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파트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작업했던 거를 예를 들어서 효창씨가 딱 열어봤어. 한 줄이 쫙 되어 있으면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봐. 그래서 작업자들 간에 서로 잘 알아보기 쉽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줄바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그가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이 태그를 이렇게 열어서 넣어주는 거를 권장. 줄바꿈. 이해하셨죠? 한 줄로 써도 브라우저는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보는데, 이렇게 줄바꿈을 해주는 이유는 뭐다? 브라우저가 아니고 작업자들을 위한 배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HTML이라는 태그 안에는 다시 뭐가 있다고 했죠? 제가 그랬잖아. 큰 박스 딱 열면 안에 뭐 있어요? 설명서하고 제품이 들어있다고 했죠? 설명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헤드란 태그. 그 다음에 제품의 역할을 하는 게 바디란 태그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다시 요 안에다가 태그 열고 헤드. 자, 그리고 줄바꿈 하셔서 닫는 헤드.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바디. 자, 다시 닫는 바디.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죠? 이게 태그는 박스의 개념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박스를 열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고, 박스를 열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고, 이렇게 하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웹디자인 작업하는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는 부모, 자식, 종속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모 요소가 있고, 자식 요소가 있고, 그 자식 요소도 다시 부모 요소가 자식,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뭇가지 있죠, 나뭇가지. 나뭇가지가 이렇게 막 뿌리를 뻗쳐나가는 것처럼 그런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루트 형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구분을 지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쭉 놓으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HTML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부모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자식 요소고,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줄바꿈 다음에,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만 써도 브라우저는 다 알아봐요. 브라우저는. 웹 브라우저는 다 알아보는데, 작업하는 작업자들이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작업자들을 위한 배려로 뭘 하느냐 하면, 들여쓰기를 해주게 돼요. 들여쓰기를 해주는데, 자, 들여쓰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요거.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자, 요것만 딱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HTML이라는 박스 안에 헤드란 박스랑 바디란 박스가 들어있구나. 그러면 바디나 헤드 박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 HTML이라는 박스는 부모 요소인 거예요. 그리고 HTML이라는 친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헤드랑 바디는 자식 요소가 되는 거예요. 부모, 자식.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헤드란 영역 안에도 뭔가 또 들어가게 되고 바디란 영역 안에도 또 뭔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세 번째 뭐냐? 태그와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붙여놓지 말고 띄워놓는 거를 권장해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요렇게 처음부터 작업을 할 때 태그와 태그 사이는 이렇게 띄워 넣어주면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바로. 그리고 뭔가 구분해서 찾아보기도 쉽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어갈게요.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세요. 오, 시간 너무 잘 가네. 이건 빨리 봤어.